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바쁘신데 오늘 이렇게 그 대천 리조트 회상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고상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변호사님께서는 대전지방변호사협회 세종시 지회장님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이 보령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으신가요? 저요? 네. 아,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 출신입니다. 아, 보령의 고향이요? 예, 그 남포 초등학교 졸업을 했고, 네. 예, 남포에서 살고, 남포 초등학교 졸업했고, 남포 중학교 다니다가 대전으로 전학을 갔죠. 인물이시네요. 예? 아니, 네, 그래요. 지금도 뭐 여기 고향에 네. 그 저기 부모님들이 지으시던 네. 그 저기 논들 땅들도 다 가지고 있고 선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대천 리조트 그 해당 방안에 대해서 그 항고 사건 현재 진행 상황 같은 게 이제 시민들이라든가 거기 이제 투자했던 회원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모르고 있거든요. 예. 소문만 무성한데 그 현재 이제 항고 사건 현재 진행 상황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되겠어요? 아, 예, 예. 그 지난 그 2월 24일 날 항고장을 접수를 했고요. 그 기록이 3월 4일 날 그 대전지방법원에서 대전고등법원으로 접수가 돼가지고 그 사건번호가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그 사이에 그 1심 때 있었던 회생 기록들을 좀 기록을 저기 사건 기록을 좀 열람복사 신청해가지고 그거를 좀 검토하는 좀 시간이 걸렸는데 그래서 그 검토한 자료 기초해가지고 3월 19일 날 다시 그 3월 17일 날입니다. 3월 17일 날 그 항고의 보충서면을 제출을 했고 뭐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형이네요. 아, 그쵸. 예,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럼 1심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2심으로 진행? 아, 지금 2심으로 가 있습니다. 2심으로. 예, 2심으로. 고등법원이에요. 예, 예. 아유, 거창하네 고등법원이니까 또. 그리고 저쪽 그 회사 쪽에서는 그 현재로서는 뭐 관리인 아직 계시니까 관리인 쪽에서는 아마 이 항고 사건에 대해서 응수하려고 그 엊그저께 그 변호사 선임허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거기다 본격적으로 이제 응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골프장 회생 시 회원분들의 변제율에 따라 가지고 이제 본인들이 투자했던 돈이 좀 어느 정도 입금이 좀 높았어야 되는데 좀 너무 이렇게 낮아가지고 회원들이 불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변제율은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진행 중인 거래요? 그게 개별 골프장 상황에 따라 그 변제율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에요. 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유명한 사건이 저쪽 안성큐인가요? 거기서 좀 처음에 이 골프장들이 최근에서는 그 희생적자 들어가면서 변제율 논란이 좀 관심이 가졌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뭐 한 17% 정도 회원들이 받았었죠 아마. 예, 근데 그 경우에도 지금 제 항고서면을 그 작성을 하면서 그 관련된 판례들을 봤는데 그 판례들이 그 이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좀 뒤바뀐 어떤 이런 내용들에 기초해가지고 산정한 측면도 있어요. 뭐 그런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골프장이 그 도산하게 된 과정을 보면 처음에 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해요. 이 사람들이 그 사업주들이 자기 자본을 많이 갖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적은 자본 가지고 시작을 하고 그러면 이제 처음엔 땅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금융위가 차입을 받잖아요. 차입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서서히 지으면서 분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분양된 가지고 그 이 회원 그 차입금을 갚아 나가는 식으로 되거든요. 예, 그러다가 이게 회사가 이제 건대주부터 무너지게 되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골프장이 어느 시점에 무너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회원들의 변제율이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회원권 분양이 많이 돼가지고 그 채무 중에서 회원권이 가지는 이 부채가 많으면 이태 보증금이 많으면 회원권 변제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그 초창기 지었다가 분양이 아예 안 돼가지고 금융위가 차입금을 감당 못해서 이렇게 도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회원들이 뭐 분양이 굉장히 없거나 굉장히 숫자가 적게 되겠죠. 그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변제율이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률적으로 골프장은 뭐 몇 프로가 맞다 이러면서 얘기할 수가 없고 개별 골프장의 상황, 회원권이 얼마나 분양이 됐는지 이런 거에 따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야기하는 굉장히 어렵고 제가 뭐 사건은 많이 안 봤지만 그 인터넷 검색을 해가지고 회생적자 들어가는 회원 그 골프장들 회원권 변제를 하면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거 봤더니 역시 뭐 한 5%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하는데 한 뭐 100%까지 나온 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100% 변제를 받은 곳이 뭐 파인리즈, 그 금강 센테리움, 사우스 스프링스, 스프링데일, 아일랜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회원들이 그 100% 받았다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률적으로 골프장 회원권 변제를 얼마 받는 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는 얘기고 결국은 개별 골프장들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다만 그 이제 대천 리조트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초기 여기가 그 주주들의 그 자기 자금 비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한 1,000억 정도 좀 넘게 들어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700억 정도가 자기 자본으로 들어갔어요. 예. 그렇게 하고 나머지들은 뭐 금융기관 차입금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다른 골프장에 비해서 자기 자금 이거 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본금의 ESG까지 버텨왔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외부 차익금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원 입회 보증금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는 전체 중에서 126억, 1,000억 사업비 중에서 126억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회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그 회원권 변제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만 얼마가 맞는지는 뭐 이제 하나하나 따져봐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좀 이해가 되네요. 예. 그동안 좀 약간 헷갈렸던 부분이 이렇게 조리 있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더 받을 수가 있네요. 조정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고법에서 이제 다투는 항고 사건이 그 사유가 이제 궁금하잖아요. 변제인지 아니면 다투는 사건이 아니면 좀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인수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뭐 실은 한국 사회로 여러 가지를 좀 제가 제기를 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은 아마 이 부분 때문에 이 한국인분들이 저를 그 찾아오셔가지고 상의를 했었는데 그건 뭐냐면 위임장 문제죠. 그 비대위 위원장께서 그 위임장을 받아서 그것을 기해서 그 관계인 집회에서 찬성을 하셨는데 그 위임장의 이 행사 조건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는 그 점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처음에 그 M&A를 진행을 할 때 10년짜리 신규 회원권을 대물 변제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찰 첨가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원하는 회원은 10년짜리 신규 회원권을 주고 일시 반환을 원하는 회원들은 일시를 받고 뭐 그러면 변제율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 식의 조건이 입찰 첨가 조건이었고 이번에 재판 기록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MOU 양해각서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본계약 투자계약에서 빠졌어요. 회생계약에서 빠졌고 어떤 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론적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회생 절차를 하고 그 변제율을 산정하려면 기본적으로 청산가치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가 개별적으로 영업을 접고 개별 자산을 분리해서 매각을 할 때 그러면 얼마 정도가 나오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담보권자들을 배당하면 되는 거 이거를 기본적인 전제를 먼저 산정하게 돼요. 근데 봤더니 좀 청산가치 산정에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게 들어갈수록 좀 법률 용어가 많아가지고 좀 시민들이 좀 헷갈리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위임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비대위에서 위임장을 받아갈 때 그 회원들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10월 14일 날인가 비대위에서 위임장을 회원들한테 요청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76% 변제율을 최소한 76% 변제율을 관철시키겠다. 관광진흥법에 승계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12월 7일인가요? 그때는 회원들한테 그 10년 하고 즉 신규로 10년짜리를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용하고 그때 가서 전액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시점에서 그냥 일부 받을 것이냐라고 회원들의 의사를 묻는 어떤 서신을 또 보냈거든요. 그때도 뭐라고 그 서면에 되어 있냐면 어쨌든 이거는 회원들의 의사를 잠정적으로 확인하는 거고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회원총회를 거쳐서 결정했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년 2월 달에 관계인 집회 찬성할 때는 회원총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비대위 내부에서도 임원회의 거쳐가지고 이거는 그 회원총회 거치도록 해야 되니까 회원총회를 거쳐야 된다는 내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좀 회원총회를 거치는 부담스러웠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총회보다는 그럼 설명회를 하자라고 해가지고 임원들 대부분이
총회를 안 하더라도 회원들한테 설명을 해서라도 이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비대위 임원의 결정마저도 완전 무산되고 또 옆에서도 주위 회원들이 그 관계인 집회 이 집회 기일을 앞두고 회원총회 개최하는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다 무시하고 가서 찬성에 그 행사표를 던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번에 기록을 보니까 그 비대위에서 회원들한테 보낸 양식이 10월 14일자로 돼 있는 양식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 양식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그 날짜를 10월 14일 뭐 이렇게 고치신 분도 있고 양식을 좀 달리한 분도 있고 이런 분들 거를 빼고 순전하게 그 양식에 의해서만 한 분들 이분들 거를 좀 저희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240명 정도 되더라고요. 엄청나네요. 예, 240명 정도 되고 그 금액이 한 66억 정도가 돼요. 근데 여기서 그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죠. 어떤 문제냐면 그 희생계약의 이 부분이 희생채권자조, 우리가 희생채권자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 의결권이 그 이번에는 80%의 찬성으로 통과된 걸로 나왔어요. 근데 그 80% 속에서는 이 240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회원들의 진정을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 근데 그건 찬성해서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빼고 나서 계산하니까 찬성률은 한 42% 정도. 42% 정도 낮아지고, 근데 이 40% 낮아지게 되면 원래 이런 희생 채권자조에서는 전체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결 요건이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240명을 포함시키니까 80%를 받았으니까 그 3분의 2 요건을 통과한 걸로 봐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240명의 의결권을 빼서 계산하니까 42%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법적 요건을 그 흠결된 거기 때문에 이 희생계약은 다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그 위임장 문제고,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그 10년 신규형 그 대물변제 문제, 이 부분이 어느 순간 아무런 이유 없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 경위는 조금 정확히 왜 그런지 좀 그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청산가치 문제인데 이 부분도 조금 이론적으로 어려운데, 이 골프장들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제기가 돼요. 하나는 뭐냐면 임야가액설이라는 그 견해가 있고 골프장 가액설이 견해가 있는데 임야가액설은 뭐냐면 그 이것이 골프장 용도, 즉 여기 콘도까지 포함되겠죠. 콘도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개별 자산이 다 떼가지고 분리 매각하는 걸 전제로 해서 청산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골프장 용지 중에 상당 부분이 50% 이상, 저도 뭐 정확히는 안 봤지만 상당 부분이 체육 용지거든요. 그럼 체육 용지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임야로 계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럽하우스라든지 콘도라든지 이 건물들은 결국 용도로 사용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통상적으로 이 건물 가치를 0으로 평가하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이 임야 가액설이고 골프장 가액설은 뭐냐면 아니다. 이건 적어도 골프장으로 쓴다는 걸 전제로 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골프장 설이거든요. 그럼 골프장 가액설에 따르면 그 금액은 좀 높아지겠죠. 예, 높아지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골프장 가액설에 따르면 이 골프장이 그 경매로 했을 때 그 낙찰가율을 적용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근데 경매에서 낙찰하게 되면 회원들의 입회금은 이 인수자한테 승계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빼야 된다는 것이 골프장 가액설을 취할 때 그것을 빼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이론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조사 보고서를 갖다 자세히 보니까 그 현재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골프장 가액설에 따라 가지고 골프장이 유지됨을 전제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입회금을 공개를 안 했어요. 그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 회사는 청산가치가 226억 정도라고 예약이 됐고 그 중에서 농협이 가지고 있는 담보권 비율을 219억이라고 평가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나중에 희생계약 변제를 짤 때 그 금액은 농협한테 보장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농협은 전체 금액에서 226억 중에서 219억 해서 물론 또 조금 더 해가지고 220 몇 억을 농협에 청산해가지고 계산해서 전제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골프장 가액설에 의해 가지고 회원 입회 보증을 빼게 되면 농협이 그 청산가치 100억 정도에 불과하고 100억 좀 넘죠. 그 중에서 농협한테 담보 비율 자산을 하면 100억 정도밖에 안 돼. 991억 정도가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보장을 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결국은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골프장 가액수를 취했으면서도 입회 보증금을 그 뺀 결과 그것이 그 이득은 결국 농협한테 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해가 가네요. 예. 그래서 그 이 부분을 그 문제에 삼고 있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변호사님, 이제 고등법원에서 지금 저 항소유효소가 인용이 됐을 경우 그 혜택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72%만 인정을 하셔가지고 돈 찾아가신 분도 있을 테고 안 찾아가신 분도 있을 텐데 전체 회원들이 다 혜택을 보는 건지 이게 좀 관건 같아요. 예. 네. 그 항고는 지금 네 분이서 여기 계신 그 저기 이 대표님 포함해서 네 분이서 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항고에서 받아들여진다면 그 혜택은 그 다른 회원들하고 공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고에서 인용이 된다면 그 혜택을 회원들 전부한테 모든 회원들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가져가셨던 분도 나머지 더 이익금이 나오는 건 더 드릴 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뭐 그 인용이 될지 여부도 좀 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인용이 된다 할지라도 고등법원에 자체적으로 변제를 다시 산정하게 될지 아니면 대전지방법 다시 내려가지고 이거 문제 있으니까 다시 계산해야 될까라고 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규 회원권 대물 변제 문제가 누락이 됐는데 그 부분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즉 인수자의 DY 코리아죠. 그쪽은 다시 협상을 하라고 할지 고등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현재로서 저희들도 좀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그 중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농협에 대한 변제를 낮추고 회원들의 변제를 높여야 되는 그런 식의 취지로 넘어온다면 그 효과는 그 이미 일시변제 받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추가적으로 혹시 회원들의 배정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은 다시 또 회원들한테 다 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이정아 그 회장님께서 좀 추진하고 있는 게 틀에서 보면 큰 틀이네요. 그렇죠. 본인들 4명만 더 챙기겠다든가 이게 아니고 그쵸, 전체 배천 리조트를 피해를 안 보게 회원들한테 우리가 무슨 피해가 있느냐 책임 못 진 뭐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자회사들 강원랜드 보령시 여기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지금 아쉽게 돈 다 투자를 하고 그 회원들은 피해를 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그 항고 동의서가 가지는 의미가 좀 클 것 같아요. 의미가 있죠. 거기에 좀 설명 좀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법률적으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위임장을 받으면서 비대위 쪽에서 그 회원 쪽을 거쳐서 결정하겠다 했는데 그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수명이 됐기 때문에 좀 뭐 그 부분 때문에 법원에서 이건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될지 아무튼 그건 내부적인 문제니까 뭐 이거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할지는 저도 지켜봐야 되긴 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 적어도 그 과정에서 회원들의 진정한 의사는 반영되지 않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결력은 문제가 아닐지라도 원래 그 관계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그 결의 과정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공정해야 돼. 즉 뭐냐면 그 다른 이 채권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이 잘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측면은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분명히 이 부분은 그 가결력과 흥결 문제하고 결의 방법을 모으는 과정에 있어서 좀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다시 지금 대부분의 회원분들이 이거는 그 나는 설명도 못 들었고 회원 쪽에도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이걸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의사들을 그 법원에 표명을 해준다면 그 많은 분이 그런 표명을 해줄수록 그 아무래도 항고 사건은 뭐 도움이 많이 되는 뭐 그렇게 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일시 변제 받으신 분들이 그런 일시 변제 받은 회원들이 그 항고 동의서에 동의를 해도 의미가 또 있나요? 좀 상당 정도 이게 그 모으는 숫자를 봐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한번 우리 그 이 대표님이 여쭤봤더니 그 상당수 확보가 되셨더라고요. 금액도 많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어쨌든 더 많이 모을수록 좋은 거니까 그래서 많이 모아지면 그거를 좀 이 회원들의 뜻을 그 법원에 그 자료를 뭔가 그 소명 자료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게 일시 변제를 받으신 분들도 지금 상태에서 봐서는 약간 그쵸. 불합리하다 이걸 느끼시는 거네 몸속으로. 아니 가장 중요한 거는 회원총회에서 거쳐서 하기로 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래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의사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변호사님, 변호사님 형님께서 그 판사님으로다가 근무하셨으면 딱 맞거든요. 이거 다 맞거든요. 뭐 검사님이나 그냥 판사님으로 계시면은 굳이 고등법원 갈 것도 없이 다 그냥 일사천리 되겠구만 그래요.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 쭉 진행을 해왔는데요.
이제 대천 리조트가 앞으로 고등법원에 대해서 이제 사건을 다루고 있고 이제 향후 뭐 일정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될지 이렇게. 예, 원래 항고 사건의 경우에는 그 일반 그 소송 사건과 다르게 좀 비교적 좀 빨리 진행이 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상 뭐 3개월이면 좀 끝나는데, 저도 이번 어쨌든 이 회생 절차에 대해서 항고 절차까지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좀 기존 사례들을 조금 훑어봤어요. 봤더니, 다른 데도 항고 사건, 그 다음에 재항고도 많이 이루어졌던데 그 봤더니, 한 뭐 7, 8개월 이상도 가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저도 이런 식의 주장을 했지만 회사도 나름대로 입장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럼 제 주장에 대한 반박도 할 거고 이제 변호사도 선임했으니까 제가 하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논리들이 이제 제시를 하겠죠. 거기서도. 그럼 그것들이 오면 저도 그럼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반박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거 인정하고 아니면 너네들 이런 것들 문제가 있지 않냐 저도 또 재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어떤 서류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이 오가고 하는 과정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은 뭐 누구든지 다 이 사건만 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판사님들도 이 사건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달 정도 텀을 두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것이 몇 개월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제 생각에는 그동안 한 거 사건도 한 그 다른 사례들을 좀 비춰보면 그래도 한 7, 8개월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그 상대가 얼마나 공방이 치열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뭐 제 생각에는 한 뭐 3, 4개월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그 이상은 좀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시점은 제가 예상키는 한 뭐 6, 7개월, 7, 8개월 정도 그 정도는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체적으로 피해봤던 거라든가 회원연대 분들이 약간 그동안 권리를 못 찾았던 부분을 더 발굴을 해서 재판부에 내면은 그 회원연대 분들은 좋은 거죠. 대체적으로 또 투자했던 분들은. 아, 그쵸. 어쨌든 뭐, 현재 시점에서는 그 법적인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고, 지금 대전고등법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대전고등법원의 어떤 그 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회원분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거는 뭐 사건 진행에 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대천 리조트 사건을 위임 받으셔가지고 변호사님이 이제 쭉 가셨을 때 법률 검토를 했을 때 이 결과라든가 대충 이렇게 이런 사건은 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라나 뭐 그런 전망 같은 것도 좀 약간 한 말씀 해주실 수 없나요? 저는 비교적 그 사건을 맡았을 때 승패 전망에 대해서 저는 좀 네. 드라이하게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당연히 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했을 때 만만치 않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고, 근데 실제 처음에는 그 우리 이 대표도 그렇고 위임장 문제만을 거론을 하셨는데, 기타 제가 이거저거 기록을 보다 보니 그것만 말고도 굉장히 조금 문제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사건은 조금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판사 법원에서 굉장히 고민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내심 뭐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그 기대라는 걸 갖다가 뭐 아주 인용가능이 굉장히 높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어쨌든 충분히 그 법원이 고민할 정도의 상황은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이 부분은 실은 골프장 경우는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이게 일반적 이론하고 이야기가 어려운 것이 이거는 저희 회원들의 입장이잖아요. 회생 절차에서는 또 다른 또 회원권들이 있거든요. 가장 첨예한 부분이 지금 농협의 담보권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충돌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이 골프장 사건이 그 대법원까지 간 항고 사건들을 보면 기존의 견해가 바뀌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골프장을 둘러싸고 담보권자와 그 다음에 이 회원들의 권리를 어떤 식으로 절충할 것이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법원도 그 어느 정도 좀 이게 이론들을 좀 정립해가는 단계다. 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골프장 회생 사건이 시작된 것이 우리나라에 거의 10년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법원도 계속 하급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속에서 이론적으로도 좀 굉장히 쟁점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별로 골프장별로 굉장히 상황들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이론적인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거를 공평하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정립되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점들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소위 얘기하는 그 결과라는 이런 부분에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설사 지금 이 대표님은 처음 할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이론적으로도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이 가졌던 분야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고등법원에서 설사 그 기각되더라도 똑같은 사유 가지고 저는 대법원까지 재항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판단까지 받아볼 그런 생각입니다. 예. 우선 뭐 저는 그 법률 전문가고 네. 그 다음에 이 사건 항고 사건을 진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그 요건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기서 약간의 그 주변에 있는 그 어떤 보령시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다만 좀 제가 여기 보령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좀 아쉬운 거는 이 골프장은 실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인 없는 공기업이 되다 보니까 약간 경영들이 조금 민간 사기업이 하는 것보다는 좀 방만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입회 보증금이 만약에 반환 요구되면서 회증 절차를 많이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실제 그 재무 구조를 보면 그 콘도에서는 좀 적자가 나오고 골프장에서는 상당 흑자가 나고 있던데, 그 부분은 그 흑자 가지고 농협에 대한 금융 비용을 좀 못 내서 좀 이게 그 힘들어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그 농협 채무만 좀 재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원들이 조금 추가 출자를 해가지고 조금 그 부분을 갚아가지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 회생 절차에서라도 회원들이 좀 상당히 조금 단합이 돼가지고 일부 좀 그 금액을 모아서 농협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를 하고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거는 좀 그 제3자의 매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원들 위주로 운영이 된다든지, 아니면 보령시 쪽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쪽 고향의 사람으로서 골프장이 좀 우리 고향 사람 것이 안 되고 좀 그 외부 사람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 따름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조금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문제는 그 기록을 좀 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규 회원권 대물 변제 문제거든요. 예, 그 문제인데 이게 입찰 청가 조건으로 들어가고 양해각서가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이 그냥 빠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 이전이었던 것 같은데, 양해각서 체결되고 나서 한 5일인가 6일 정도 있다가 비대위에서 그 10년짜리로 할 것이냐 이걸 물어봤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비대위도 분명히 입찰 청가 조건과 그 다음에 양해각서 내용을 알고서 그렇게 좀 의견을 묻지 않았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그 회생 절차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 가결 요건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반드시 하라고 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이 채권단 설명회를 거쳐요. 관리인이 여러 채권단을 모아가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채무는 이렇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M&A에서 이 정도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변제안을 좀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런 채권자, 이런 채권, 이런 식으로 차등을 뒀고, 차등을 둔 이유는 이런 때문에 차등을 뒀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때 회원들이 납득을 해야 관계집행에서 그 회생까지 동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 통과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번 사건에서는 채권자 설명이 전혀 개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건 아마 비대위 쪽에서 10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위임장을 받았기 때문에 비대위하고만 협의하면 되잖아요. 위임장으로 밀어붙였다고 봐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이 주관사의 3.16개법원 쪽에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냐면 이 10년 신규 대물 변제 조건이 있던 조건이 없어졌어요. 그냥 구두상으로 있으면 제가 이런 생각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법원에서 허가를 받은 입찰 청구는 있었고, 법원에서 허가받은 양해각서는 있던 조건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물론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건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조건이 없었는지 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의문이 들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예. 그 다음에 이 조건이 없어졌으면, 그러니까
DY 코리아 입장에서는 그 조건을 빼고 싶죠. 왜 그러면 회원들의 혜택들이 그걸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 조건이 없어졌는데 그럼 DY 코리아 이사라면 DY 코리아가 좀 더 협상을 해보든지 아니면 그것이 안 되면 이 사건 M&A에서는 DY 코리아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옥마산업개발인가요? 거긴가가 예비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거든요. 통상적으로 그 M&A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예비 협상 두 개를 선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선 협상 대상자 압박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뭐냐면 너하고 협상이 안 되면 나는 예비하고 협상 진행하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명히 입찰 청가 조건에 있던 내용이 빠졌는데 그러면 주관사 입장에서는 주관사도 그렇고 관련도 그렇죠. 인수자가 우선 협상 대상에서 그거를 빼자고 얘기하면 왜 있던 조건을 빼느냐 분명히 따져야 되고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 그럼 나는 예비 협상 대상자와 협상하겠다 그럼 그 조건을 수용하는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정무적으로요. 예예. 근데 정무적으로도. 예예예. 근데 저는 이 절차가 좀 진행이 안 된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모르는 그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사정일 수도 있겠지. 그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특별한 사정이 없이 그렇게 했으면 이건 좀 관리인도 그렇고 주관사도 조금 좀 법적으로 문제 될 수 있겠죠. 예. 다 짜고 쳤으니까. 예,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비대위도 마찬가지죠. 지금 정황을 보면 그런 사정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분에 대해서 적극적 문제 제기를 하고 그냥 동의서만 가지고 예.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법적 판단 받는 것밖에 없네요. 어떻게 보면은. 예, 밀어붙이고 그냥 회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네. 설명도 안 하고 가서 찬성 딱 찍었다는 얘기죠. 그날처럼 왜 판매력에서 빠졌느냐 물어봐가지고 얘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찾아내서 예. 재협상을 한다든가 뭔가 압박력으로 썼어야 되는데 그냥 동의서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만 가지고 원론적인 번호만 해가지고 재판이 끝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저는 회원들은. 이런 부분이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제가 좀 예, 맞습니다. 네. 처음에는 비대위가 그 100% 대물 변제하는 건 그거를 모르는 거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10월 달에 그 위임장을 받는 과정에 우리 회원들한테 그런 설문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당연히 인수회사 쪽에서야 그런 조건들을 없애고 싶겠죠. 그걸 없앴는데 그거를 왜 없앤 거를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우물딱주물딱하고 그걸 수용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정학 그 회장님께서 지금 그 항소를 다투지 않았다고 그러면은 예. 대체 리조트는 이걸로 다 그냥 청산돼가지고 그냥 없어지는 거죠? 예, 묻히고 하는 거죠. 그냥 묻히는 거죠? 이게 시민들이 모르고 있고 일부 보령 시라든가 시의회에서는 그냥 방관하고 있고 예? 그러니까 회원들은 답답하지 말도 못하고 다 이해타는 삼촌되는 사람들이 연결돼 있거든 저게 다 회원권이 뭐 보령에서 뭐 건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 연결돼가지고 어디 가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장호 회장님께서 지금 다시 고등법원에 있고 서류 받고 하다 보니까 또 동조를 해가지고 잘못된 걸 인지를 하고 이제 지금 협조하는 부분이잖아요. 어쨌든 큰 일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시민들한테 그 회장님이나 변호사님께서 이렇게 이제 좋은 말씀을 전달을 할 수 있게끔 오늘 또 이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몰랐던 부분. 우리가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모르고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내일이 아니면 방관하고 하잖아요. 1200이니까 300억배만 900억 정도가 늘어간 거네요. 3분의 1 내지 4분의 1. 엄청난 돈인데요. 그게 이제 광산 피해자분들 다 복지를 쓸 돈인데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더 불화통이 터지고 예? 이게 누구를 위해서 골프장을 지은 거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피해자만 발생된 거예요. 은행은 은행대로 못 가져가서 피해자고 회원권을 하신 분들은 강매로 사가지고 또 피해자고 그래도 이제 회장님께서 끝까지 이렇게 여서 추진을 하셨던 거 좋은 결과가 나와서 다 이게 시민들이 박수해주고 호응해주는 거 그 결과물을 꼭 보고 싶네요. 예, 뭐 처음 할 때도 제가 이 대표님한테 이거 쉬운 길 아닙니다. 만만한 일 아닙니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셔가 진행하시는 거 보고 좀 저도 그냥 결과가 좋았으면 이 고생하시는 만큼 그렇게 결과가 좋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아유, 저희 예. 변호사님은 암측에도 이제 남포가 고향이시니까 지금 세종시 이제 대전시 변호사협회 지회장을 겪고 계신데요.
보령시로 오셔가지고 보령시 지회 참여를 한번 하셔가지고 어려운 분들 아니면 이렇게 이제 시장 고문 변호사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좋은 일 좀 자주 좀 뵀으면 좋겠네요. 이 법률 용어를 이렇게 딱딱한 용어인데 그걸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잘 못 알아듣었는데도 이렇게 이해는 가기가 좀 편한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자주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찾아뵙고 시민들에게 보도하는 걸로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보령 시장신문에서 우리 지역의 문제이자 우리 회원들의 이런 애로사항을 관심 가지고 취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